고혈압이나 당뇨, 암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질병이었다고 하면 바로 21세기를 대표하는 질환은 바로 알러지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부쩍 우리의 아이들이 이 알러지성 비염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알러지성 비염에 대해 김남선 한의학 박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어린이들의 알러지성 비염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발병하는 연령도 점차 더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이제 어린이 때 특히 많거든요. 초등학생이나 그 학교 가기 전 미취학 어린이들이 제일 많은데요. 이제 원인은 주로 이제 그 공해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요새 공부에 많이 시달리고 이래서 공부 스트레스가 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식생활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생활이라 그러면은 그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를 애들이 즐겨 먹어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체질이 점점 알레르기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 알러지성 비염이 아닌가 의심해 볼 만한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증상은 이제 어린이들은 자기 증상을 잘 표현을 못 하거든요.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나쁘다 이런 걸 표현을 못 하는데 주로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 재채기가 발작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맑은 콧물이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하게 맑은 콧물이 많이 쏟아지고요. 그다음에 코가 막히고 그게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의 3대 증상이거든요. 그 이외에 이제 알레르기가 기관지로 간다든지 그러면 기침 가래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눈이로 가면 눈이 충혈되고 눈이 가렵고 눈물 나오고 눈곱 생기고 그런 이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되죠. 그다음에 피부로 가면 피부가 가렵고 그런 아토피성 피부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러지성 비염에 걸리게 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콧물 코막힘이 주 원인인데 한 80% 이상은 콧물보다는 코막힘을 주로 호소를 하거든요. 코가 막히면은 자연히 이제 그 잘 적에 보면은 어린이들이 엄마들이 잘 관찰을 하면 코가 막혀서 코를 숨을 못 쉬고 입을 벌리고 잔다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으로 이제 숨을 쉬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든요. 자다가 자주 깨고 그러거든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은 보통 저녁 10시에서부터 2시까지 그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분비가 되는 그 시간인데 그때 제대로 잠을 못 자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되니까 키 성장이 잘 안 되고요. 또 신체 발육이 나빠지게 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면 뇌전소가 자꾸만 부족해지거든요. 우리가 뇌에서 전체 흡입하는 산소량의 70% 이상을 이제 뇌에서 사용을 하는데 뇌전소가 부족해지면 기억력이 어린이들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리 피곤해지고 또 짜증을 내고 이렇게 성격 변화도 많이 생겨서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학습이 잘 안 돼서 학교 성적이 잘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 어린이들의 알러지성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치료는 물론 이제 한방 치료가 이제 좋은데요. 한방 치료는 그 알레르기라는 거는 몸에 수독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 폐 기능이 약해졌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외부로부터 항원 물질을 만나게 되면은 그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의 수독을 이제 한약을 써서 이제 땀이라든지 소변으로 이제 싹 빼주면은 이제 알레르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증상이.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 많이 있는 애들은 소충용탕을 쓴다든지요. 이제 소충용탕에는 그 마황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마황이라든지 오미자, 감초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추, 생강 이런 게 8가지 약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마황이 그 소충용탕의 대표적인 약재인데요. 그 마황이라는 거는 그 콧물, 코막힘, 코 질환,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요.
또 기침 천식, 기관지 증상 이런 거를 치료하는 효과가 많이 있는데 그건 특별히 이제 마황에 에페드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페드린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천식 이런 거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소총령탕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어린이들은 이제 코가 나쁘면은 코 막힘에 의해서 그 머리가 나빠진다든지 또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소총령탕에다가 녹용을 넣었으면은 이 녹용에는 그 단백질 합성, 뇌 단백질 합성 성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용에는 일종의 그 머리를 좋게 하는 그런 RNA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녹용을 잘 쓰게 되면 이 머리도 좋아지고요. 또 성장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금 말씀해 주신 소청룡탕이나 이 녹용과 같은 한약재를 이용한 치료 방법 외에 또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요? 침 치료가 있고요. 침은 주로 이제 코 주위에 인당혈이라든지 눈썹하고 눈썹 사이, 그다음에 코 양쪽 영양혈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손 양쪽에 합곡혈이라고 있거든요. 그 5군데로 이제 자침을 치료를 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침을 놈으로 해서 코 주위에 기혈순환을 잘 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 코 점막이 붓고 아프게 되고 염증이 생겨서 기혈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으로 자극을 해가지고 기혈순환을 하면 그 코 부은 게 빨리 빠지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콧물 코막힘이 빨리 회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근래에는 이제 최신 치료 방법으로 그 레이저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레이저는 일반 ENT 그 이비인후과에서는 고출력 레이저라고 해가지고 수술하는 레이저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 레이저를 점막에다 쏘아줘가지고 그 태우는 거거든요. 점막을 태워가지고 감각을 무디게 해서 콧물 코막힘 증상을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건데 한방에서는 이제 수술하는 레이저가 아니고 저출력 레이저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레이저가 좀 약한 레이저인데 그거를 코에다가 쏴줘가지고 코 점막이 부은 거를 가라앉혀주고 또 염증을 가라앉혀줘서 숨쉬기가 이제 편하게 하는 거죠. 그 이외에 이제 아로마 세라피라고 있는데 아로마 오일이라고 그거는 근래에 많이 쓰거든요. 아로마를. 그거는 그 유카립투스라든지 페퍼민트, 파인향 요거 3가지 오일을 섞어가지고 이제 코에다가 흡입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자연히 그 코막힘이라든지 콧물 이런 게 또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한방에서는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알러지가 걸렸을 때 이 치료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항상 치료를 하다 보면 뭐 약을 먹으면 그때뿐이고 또 다음 해가 되면 또 걸리고 하는데요. 이 근본적인 이 알러지성 비염의 치료가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양약은 대증요법이고요. 양약의 장점은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먹으면 바로 콧물 코막힘 없어지거든요. 재채기 없어지고 그렇지만 이제 약 성분이 몸에 있을 동안에는 증상이 없어지지만은 약 성분이 또 다 빠지면 또 증상이 빠를 때 또 재발되니까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또 한방은 이제 그 6개월 이상 오랫동안 이제 탕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좀 많이 들고요. 이제 또 시간도 많이 이제 걸리고 치료 기간이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단점이 되지만은 한번 치료가 되면 평생 콧물 코막힘 없고요. 기침 없어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발을 막아주는 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방의 또 장점이고 그래서 서양의학하고 한방의학이 서로가 상반된 그 장단점이 다 있죠. 이 가정에서 알러지성 비염의 치료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녹차를 하루에 5잔 이상 이렇게 꾸준히 마시면 알레르기의 절반 정도가 없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알레르기 증상이. 그래서 알레르기에 있는 그 가정에서는 늘 녹차를 드시는 게 좋고요. 생리식염수를 한 자기 체온에 맞게 한 36도쯤 미지근하게 해서 코 세척을 수시로 한다든지 코에다가 스프레이를 하면은 코 점막이 부은 것도 많이 가라앉혀 주고요.
코 점막의 붕괴 가라앉아지니까 숨쉬기도 편하고 하루에 한 2, 3회 이렇게 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어린이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엘러지성 비염으로 인해서 코로 호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입을 벌린 채 잠을 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턱의 발육이 나빠져서 주걱턱이라든가 이렇게 턱관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엘러지성 비염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서구화된 식생활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는 어머니들이 제철에 나는 식재료들과 야채, 과일을 가지고 집에서 직접 정성 들여서 만들어줄 때 엘러지성 비염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어머니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